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업 일반 4차시 창업 성공 요소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부분은요, 창업의 핵심 요소를 한번 나열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업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려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창업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장사를 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그죠? 아이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아이템은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또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또 훌륭한 창업자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싸움 뭐합니다. 그래서 창업 자본 세 가지가 바로 핵심 요소가 되어지는데요. 또 여기 하나 플러스 될 것은 바로 시장이죠. 아무리 자본과 좋은 아이템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더라도 팔 곳이 없으면, 시장이 없으면, 그죠? 창업은 실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 아이템, 창업자본, 여기에 시장을 보태서 창업의 4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창업자의 의지와 적극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없으면 창업의 성공을 이루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아까 저번 시간에 쌤이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경험과 또 지식,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 다음에 의사결정, 도전의식, 끈기력, 이와 같은 것들을 두루 갖추어야지 창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피해가고 돌아가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업의 핵심 요소 중에서 먼저 창업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자는요, 기업을 설립하고, 그렇죠? 기업을 설립하고, 그 다음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해가는 사람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창업자의 능력에 따라 창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해도 과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업자는 아무리 창업자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요,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 그렇죠, 구성원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종업원, 이런 사람들과 융화하지 못하면요, 그리고 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같지 않다면요, 또한 성공하기가 어렵죠. 혼자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자는 창업자와 자기와 같이 하는 창업 참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창업의 인적 요소라고 하는데, 기업의 성패는 사실 인적 요소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창업자는 선천적 자질과 후천적 자질을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선천적 자질은 도전적인 사람, 그죠?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자, 겁없이 덤비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꼭 이루고자 하는 집중력 있는 생각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여러 참여자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이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강하게, 그렇죠, 어떤 때는 또 화합을 위해서 노력할 줄 알고, 상황에 따라서 잘 하는 사람이 지도력이 있는 것이겠죠. 자기만의 고집을 가지고 목소리만 크다 해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람, 그 사람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하면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지력, 이런 것들이 바로 선천적인 자질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후천적, 이제는 생활하면서 길러진 자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직장 및 기술,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이런 일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 직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융화도 좋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내가 경험상 보니까 생산을 어떻게 해내고 판매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모두 다 알겠네. 그러면 창업해도 내가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은 뭐 기술 경험,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전문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식, 정말로 중요하죠.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뭐 상업 또 유통 지식, 상품에 대한 지식, 생산 지식, 그 다음에 유대 관계의 지식, 인사의 지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지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너무 사회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신뢰성을 갖지 못하죠.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 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특정 그래서 입으로 학위를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집단의 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대외적으로 인지도, 지위 이런 것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렇죠? 이런 인간관계. 그래야지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죠? 또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인간관계. 여러분들은 주위 친구들과 이런 인간관계를 잘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그 노하우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선천적인 자질과 그 다음에 후천적인 자질이 결합되어져서 바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이상적인 창업자의 자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제 성격이나 이런 선천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후천적으로 쌓은 여러 가지 경험, 그죠? 후천적으로 쌓은 경험, 그리고 학습,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졌어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밑에 잠깐 한번 내려보면요. 창업자는 일정 부분 선천적인 자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후천적 경험과 자기 개발을 통해 훌륭한 창업자로서의 이상적인 자질을 가지게 되어진다. 선천적인 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연구하고, 맞나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성실함이 바로 성공 창업의 기반이 된다는 것 절대 잊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멋진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양부모 밑에 입양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환경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유명한 바로 애플사의 창업자였죠. 근데 이 사람 한번 목표를 한번 보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요.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한번 세상에 발자국을 한번 남겨보자. 우리의 흔적을 남겨보자. 지금은 우리가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발자국이 우리 인류에 남긴 발자취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돈 앞에서 비굴해지고, 또 돈을 위해서는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철학이 있다면요, 돈에 굴하지 않고 정말로 꿋꿋하게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기업체를 운영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뜻을 숭고하게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돈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돈 많으면 또 좋죠. 자, 두 번째,
창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핵심 요소로서, 그죠? 창업 아이템. 자, 내가 능력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고 한데 무슨 사업을 할까? 이제 지는 사업, 뭐, 이 세상에서 이제 옛날에 사이클상에서 이렇게 성장 성숙기 갔다가 쇠퇴기로 가는 이런 산업을 하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발버둥을 쳐도, 그죠? 시대에 따라가는 새로운 신문물에 성장하는 기업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서 지금 어떠한 상품을 요구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맞춰서 무엇을 설정해야 되냐면은 창업 아이템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도 그냥 뭐 막무가내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함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싼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유통 경로를 줄여서 좀 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내어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요, 뭐 내가 제일 처음에 좀 장사 잘 되면 옆에 누가 와서 금방 같이 영업을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은 기술력을 가져야 되고요, 또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 이상의 것을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 뭐 다 제품 다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제품을 써보니까 세상에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면서 놀라는 이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에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항목,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기, 사람들이 잘 접근하는 곳,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이 충분히 조사되었을 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아이템 정보를 탐색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의 정보와 수집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이템에 대한 정밀 분석,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성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업성이 좋고 또 접근하기 좋은 최종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의 정보 탐색. 이 아이템의 정보 탐색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본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겠죠, 그죠? 경험해보지 못한 것, 또 지식이 없는 것에 아이템을 선정하면은 사실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유통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어떤 제품이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과 지식에 기반을 두어야 되고요. 또 요즘 여러 가지 정보지가 많죠. 정보지, 신문, TV 및 인터넷,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한번 탐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지금 자료를 탐색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살려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수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할 수 있을까? 또 내 자본으로 할 수 있을까? 잘 판매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 수집과 분석 단계를 그다음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스스로 이제 정보 수집에 대한 전문성도 또는 인터넷에도 잘 찾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분석하는 데 전문적 지식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또 좀 부족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창업 관련 회사,
또는 창업 담당 회사 등의 전문가에게 정보 수집을 좀 부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하고 또 분석을 좀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면은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확실한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여기저기 정보 수집하러 다니기 귀찮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활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집념이 강해야만이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주위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제 물질이 선택되어진 아이템이 여러 가지 이제 정밀 분석을 통해서 선택되어진 아이템이 이제 두세 가지 후보 아이템으로 이제 좁혀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후보 중에 내가 경험을 통해서 선정되어진 것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또 앞으로 미래 발전성 또 수익성 이런 것들이 좋다 해가지고 추천해준 그런 아이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희망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밀 분석, 사업성 검토해서 충분히 승부성이 있는데 내가 경험이 없다면은 구체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결정되어지면요, 해당 아이템과 관련되어진 구체적인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 물론 본인이 경험을 해봤다면은 더없이 좋은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종업원으로 일해 본다든지 그쪽에서 생산을 직접 해본다든지 유통 업무를 직접 해본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 아이템에 대한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그다음에 유통 경로, 그다음에 구축의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지식을 쌓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아이템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두세 가지 중에 최종 아이템을 선정하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경영 수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설립에서부터 기업 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업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이나 또는 학습 기관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경영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회계, 그렇죠? 회계 모르면은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회계를 모르면요, 앞에서 남고 뒤에서 원가 계산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유통 경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사람을 잘 써야 되죠. 인사에 대한 거, 그렇죠? 대인 관계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죠? 또 관련 업무에 대한 관련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 정말로 조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식, 조직 운영, 정말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하나하나씩 익혀나가는, 그죠? 하나하나씩 익혀나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익히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뭐 합니까? 취업을 하게 되죠. 취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또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또 모아놓은 돈이 자본이 되어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